안녕하세요. 공간 서리서리 대표 송경근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악기 체험, 세계악기, 우리악기, 창작악기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악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저희가 섬집 아이를 연주했는데요. 저하고 오늘 저의 강연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셨어요. 장애인 사물놀이팀 땀띠팀을 모셨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희연님, 그리고 타악 연주자 강선일님, 이렇게 5분과 함께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리는 보이지가 않지요. 귀로 들리죠. 소리를 그려보면은 이런 파장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체에다가 작은 진동을 줬더니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파장이 만들어졌어요. 진동을 준 게 아니라 제가 에너지를 주었죠. 네, 제가 운동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장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마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진동도 작아지고 소리도 이렇게 작아집니다. 제가 에너지를 한번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은 진동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파장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제가 강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주면은 순간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파장이 크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진동을 제가 멈추면은 소리도 멈춰지겠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에너지를 물체에다 주면은 그 물체가 반응을 해서 좋은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이 우리 귀에 좋은 소리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악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악기인데요. 리코더예요. 리코더는 좀 전에 제가 운동 에너지를 주었다면은 이 리코더는 바람 에너지를 이 악기에다 넣어주면은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제가 100의 에너지를 여기다 100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다 넣으면은 50%의 에너지는 일로 이렇게 빠지고요. 나머지 50%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여기서 진동이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절반의 바람은 이렇게 나왔고 절반의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파장이 나오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한번 그 파장들을 이렇게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 하면서 멜로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라노 리코더로 연주했더니 바람 에너지를 주었더니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연주한 곡은 공명팀의 페이퍼 레이디라는 곡을 제가 연주했는데요. 만약에 악기가 이렇게 길어진다면은 소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100의 바람을 제가 100의 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50%의 에너지는 일로 나오고요. 그리고 50% 에너지는 이 관에 따라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관이 길어지면은 소리가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나오는 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소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악기가 길어지면은 소리가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멜로디를 한번 이 긴 리코더를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멜로디를 연주했는데 음정이 낮아졌죠. 아,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진동이 지나가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음정이 낮아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소개했던 소프라노 리코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했던 엘토 리코더, 이번에 세 번째 소개할 악기는 작은 리코더예요. 네, 메조 소프라노 리코더입니다. 자, 백의 에너지를 넣고 나머지 절반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높겠죠. 네, 딱 봐도 이제는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연주했던 멜로디를 다시 한번 연주하겠는데, 이번에는 오늘 출연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악기가 짧아지니까 음정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악기가 보이시나요? 이 악기는 후야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PVC 파이프로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PVC 파이프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를 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원리 똑같아요. 리코더랑.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타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처음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삑사리를 일부러 내는 그런 악기예요. 오버톤을 일부러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한번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악기 이름은 후야라라는 악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온 악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악기 이름은 디저리두라는 악기예요. 그런데 모습을 딱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높은 소리가 나는지 낮은 소리가 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니터로 보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모든 분들이 낮은 소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바람 에너지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람 에너지가 사이클이 만들어서 저 밑으로 나오면서 낮은 소리가 날 겁니다.
호주의 디저리드라는 전통 악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주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 악기의 음색이 공항에서부터 계속 들릴 거예요. 네. 이렇게 낮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신기한 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악기 이름은 칼림바라는 악기예요. 칼림바. 여기에 가운데 철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면 소리가 나요. 길면은 낮은 소리가 나고요. 짧으면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마치 꿈에서 들었을 법한 음색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지금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음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 진동을 말씀드렸죠.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소리의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두 명의 북 연주자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두 명의 북 연주자가 있는데 한 명은 북을 가져와서 이렇게 쳤어요. 큰 북을 이렇게 둥 쳤더니 낮은 소리가 둥 하고 이렇게 났습니다. 반면에 한 연주자는 북을 가져왔는데 북통이 없어요. 가죽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쳤더니 퍽 하고 소리가 끊겼습니다. 네. 북통의 역할이 이 진동을 사이클을 더 크고 소리가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걸 공명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악기는 울림통이 없어서 소리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이 악기는 아프리카 악기예요. 칼림바라는 악기를 이렇게 울림통을 달아서 융가라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좀 전에 연주했던 악기의 음색보다 음량이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한번 연주를 한번 해드릴게요. 좀 전에 이 악기를 먼저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울림통을 만들었더니 소리가 훨씬 풍성해지는 걸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사이클이 이 통에서 울리면서 더 큰 음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 장구와 양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뒤에 장구와 양금이라는 악기가 보이실 거예요. 장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양금이라는 악기를 먼저 소개하겠는데요. 양금은 위에 철사가 여러 개의 줄이 있어요. 그 철사의 여러 개의 줄을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얇은 스틱을 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서양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양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굉장히 맑고 청아한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입니다. 음색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 장구 연주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장구 스틱도 잡아봤을 것 같고요. 양금 연주에 이어서 장구 연주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구와 양금이라는 악기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악기를 몇 가지 소개할 건데요.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효과음을 내는 악기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도 악기예요. 자, 관악기인데요. 관악기라고 하기에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악기는 보통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이 악기는 코로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콧바람이 여기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부엉이 소리가 나는 악기고요. 그리고 이 악기는 정말 여러분들 신기하실 것 같은데요. 악기 이름이 조하프라는 악기예요. 조하프. 자, 그냥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소리가 안 나죠? 예, 소리가 왜 안 나냐면요. 제가 아까 칼림바를 소개할 때 울림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악기도 역시 울림통이 없어서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림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어디냐면 제 바로 입입니다. 입 안의 공간을 북통처럼 이렇게 소리가 울려줄 수 있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잘 보세요. 띄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입에 대면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입 안에는 혀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앞으로 쭉 내밀면은 입 안의 공간이 작아져요. 그리고 혀를 뒤로 쭉 빼면 공간이 넓어지고요. 그래서 소리가 바뀝니다. 네, 제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하프라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여러분들 딱 들으시면은 잘 아시는 소리예요. 체육 선생님이 항상 갖고 다니시던. 네. 호루라기입니다. 근데 호루라기는 바람 에너지를 넣으면은 이 안에 구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르륵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호루라기 양옆에 구멍을 하나를 더 뚫었어요. 총 3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가운데 구멍은 놔두고요. 양옆에 구멍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신 소리였을 것 같아요.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루라기가 악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호루라기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월드컵 때 응원석에서 많이 사람들이 연주하던 그런 거예요. 굉장히 부부젤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남아공 월드컵 때 이슈가 됐던 그러한 오브제인데요. 자,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젤라를 이용해서 이 효과음을 가지고 자동차를 연상할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여러분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간 것처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이크가 있으니까 지나갈 때 소리가 순간 커지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번엔 더 빠르게. 네, 이렇게 마이크와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차가 지나가는 효과를 이렇게 소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악기는 천둥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스프링 드럼, 그리고 천둥이 영어로 썬더거든요. 그래서 썬더, 천둥 소리가 난다고 해서 썬더 드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이 흔들리면서 진동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 스프링을 잡으면은 진동이 약해지면서 소리가 사라지겠죠. 네, 스프링을 잡으면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흔들어도. 스프링을 놓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의 악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신기한 악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악기입니다. 처음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학생에게 이걸 보여주고 뭐 같아요? 물어봤더니 생쥐 감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안에 생쥐가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악기는 악기 이름이 있어요. 고래, 바다에 사는 고래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영어로 whale이거든요. 그래서 whale폰이라는 악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음산하고 무서운 소리 같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다가 제가 물을 넣고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럼 물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물을 왔다 갔다 하면은 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네, 코로나가 아니고 여러분들 만났으면은 아마 제가 이 악기를 여러분들 몇 분에게 같이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 소리가 나는 whale폰이라는 악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악기는 이 악기와 이 악기, 정확한 악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악기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자, 영국은 굉장히 시위 문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때, 목소리를 낼 때 사용을 했던 악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내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돌리면서 소리를 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 나팔 같은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나팔 같은 악기 안에는 프로펠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면은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제가 살짝 불어볼게요. 세게 불면은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빵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 두 가지 악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악기인데요. 군인 아저씨 100명이 걸어오는 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판에 부딪히면서 군인 여러 사람이 걸어오는 그러한 효과를 낼 건데요. 호루라기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인 아저씨가 걸어오는 좀 상상이 되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군인 아저씨를 여기서 오셨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좀 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 악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악기를 소개할 거예요. 피아노라는 악기를 소개할 건데요. 오늘 소개할 분은 작곡을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창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김유연 씨를 모시고요. 여러 가지 감정에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지는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작곡을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김유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음악과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기쁜 감정, 또 슬픈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잖아요. 왜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쁜 감정, 사랑하는 감정, 평화로운 감정, 이런 감정들은 밝은 느낌일까요? 어두운 느낌일까요? 밝은 느낌이겠죠. 그리고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은 어두운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음악에는 스케일, 우리말로 음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음계는 보통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하나는 장음계, 하나는 단음계라고 부릅니다. 장음계와 단음계. 그런데 장음계는 밝은 느낌을 가지고 단음계는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자, 이게 장음계고요. 밝은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단음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두운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장음계 그리고 단음계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만들게 되면 어두운 음악이 되기도 하고 밝은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밝은 음악은 장음계를 사용해서 만들고 어두운 음악은 단음계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감정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아니면 평화로운 감정.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쁨의 감정과 평화의 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흥분이 되고 어떤 게 더 익사이팅한가요? 기쁨의 감정이겠죠. 평화의 감정은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기보단 차분한 감정이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밝음 또는 어두움만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이럴 땐 무엇을 쓸까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리듬을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강선일 선생님이 장구를 멋있게 연주하셨죠? 그 장구가 들려주는 것들이 바로 리듬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힘 있는 리듬을 쓰면 흥분되고 익사이팅해지고, 리듬이 천천히 흘러가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맞게 음악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쁨의 느낌을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기쁨의 느낌을 표현하려면 밝은 음계, 장음계를 써야 하고, 그리고 리듬이 빠르고 힘차야겠죠. 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죠? 굉장히 빠르고 리듬이 살아있고 그리고 밝은 느낌이죠. 이런 음악은 기쁨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래도 기쁨보다는 조금 흥분이 덜하고 리듬이 조금 더 차분해지겠죠. 먼저 음악보다 리듬이 차분해졌지만 밝은 장음계를 바탕으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가볼게요. 단음계를 이용해서 만든 음악들입니다. 역시 단음계 음악도 리듬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달라져요. 두 가지 감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걱정, 그리고 하나는 슬픔. 어떤 게 더 리듬이 빠르고 액티브해야 될까요? 그쵸, 걱정이죠. 슬픔은 쫙 가라앉아 있는 거지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초조해하거나 조바심을 냅니다. 자, 그런 걱정의 감정을 음악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음악에서 걱정이 느껴지셨나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리듬, 이게 조바심치고 걱정하는 우리들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슬픈 감정, 확실히 걱정보다는 리듬이 차분해질 겁니다. 그 대신 좀 더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음악이 되겠죠.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걱정보다는 리듬은 확실히 차분해졌지만 슬픔을 표현해주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활에 평화가 깃드시라는 의미로 평화를 나타내는 음악을 쳐드리겠습니다. 밝은 감정이니까 장음계를 쓸 거고요. 그리고 기쁨이나 사랑의 감정보단 조금 더 차분한 게 평화의 감정이겠죠. 그래서 리듬도 더 느리고 차분해진 그런 음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주했던 악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악기의 이름은 훈이에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악기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입니다. 네,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 제가 이 악기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개량을 해서 멜로디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악기에 관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돌, 물, 불, 그리고 공기. 오랜 시간 바람에 굳건하던 돌은 모래가 되었고, 모래는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물과 불을 만나 우리에게 소리가 됐습니다. 흙으로 만든 관악기입니다. 이름은 훈. 지금부터 잊혀진 신비의 악기 훈을 소개합니다. 사과만한 크기의 훈은 한 개의 취구와 5개의 지공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로 만든 관악기입니다. 입술을 취구에 대고 몸속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머니의 몸속에서 들었을 법한 원시적이면서도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 훈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116년 한국은 고려라는 이름의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송나라로 불렸죠. 송나라에는 공자의 제사 음악인 대성아악이 있었고 그 음악이 고려로 건너오면서 연주에 사용되던 악기도 함께 건너오게 됐습니다. 훈도 그 안에 함께 있었죠. 고려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송나라에서 건너온 음악은 문묘제례악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송나라에서 건너온 악기는 해가 갈수록 점점 망가지고 음악은 체질적으로 조선의 것과 맞지 않아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4번째 임금인 세종대왕은 많은 악기를 개량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편종과 편경 등 많은 악기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악기들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훈도 그렇게 잊혀지게 됐습니다. 전쟁으로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고 전통악기에 관한 많은 자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결국 훈은 만드는 방법도 악보도 악기의 정확한 모습도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기록도 남지 않은 신비한 악기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의 훈은 한국의 훈에 비해 조금 더 길쭉하고 지공이 서너 개가 더 많습니다. 전통적인 연주법과 음계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릅니다. 송나라 때 고려로 건너왔던 악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게도 그 악기의 이름은 지금도 서로 같습니다. 훈은 한자로 질라발 훈, 중국식 발음은 슌으로 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아쉽지만 언제부터 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18년 한국의 한 음악가가 지공 하나를 더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연주를 할 수 있는 훈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난 훈은 그 음악가의 이름을 따 송훈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송훈으로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송훈으로
아리랑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훈으로 새로운 창작 음악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훈으로 연주되는 첫 번째 음악회, 도공지몽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훈이라는 악기였는데요. 정확하게 소개하자면 송훈이라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송훈으로 제가 아리랑을 피아니스트 김희원 씨와 함께 연주를 하고 송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훈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공간 서리서리의 베리어 프리 재밌는 악기 체험, 세계악기, 우리악기, 창작악기 수업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악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통악기 장구와 양금, 그리고 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음을 내는 악기, 그리고 각 나라의 민속악기, 그리고 창작악기, 그리고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 사물놀이 팀과 함께하는 사물놀이, 그리고 번화 돌리기, 12발 상문 오름까지 이렇게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